저는 미술사를 둘러보면서 데자뷰를 자주 경험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와 고대 이집트 미술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시차가 더 차이 나는 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 추상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먼저 보실 그림은 앙리 마티스의 이카루스입니다. 마티스는 야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간략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를 통해 순수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창조한 화가죠. 마티스는 1941년 72살이 되던 해 12지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마티스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컷아웃이라는 종이 오리기예요. 종이 오리기는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마티스는 물감이 칠해진 종이를 잘라서 캔버스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소박하면서도 추상적인 독특한 이미지가 탄생했어요. 마티스는 컷아웃 작품을 모아서 1947년 재즈라는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바로 이카루스예요. 신화 속 이카루스는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듭니다.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다 점점 태양 쪽으로 가게 되죠. 결국 그 밀랍이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마티스의 이카루스를 보면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반짝이는 별이 있고 화면 가운데 검은색 인간 형상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파란색 배경과 검은색 인간 형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경쾌하면서도 노란색 별들이 화사함을 더해주네요. 다음으로 유명한 컷아웃 작품이 푸른 누드입니다. 푸른 누드는 마티스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완성한 작품이에요.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을 단순하면서도 볼륨감 있게 표현했네요. 이 컷아웃 작품을 보면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리듬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대충 색종이를 잘라 붙인 것 같은데 마티스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색채와 형태 실험을 거쳤습니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제거하고 순수한 형태와 색채만 남겨놨는데 그러자 추상적 경향이 점점 강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컷아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기원전 6000년 신석기 그림이에요. 기원전 6000년이라고요? 이 그림은 알제리의 타실리 나제르에 있는 신석기 시대 그림입니다. 신석기라고 하면 원시인이 살던 시절 아닌가요? 타실리 나제르 암각화는 바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신석기 사람들이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마티스가 이거 보고 뺏겼나? 둘이 왜 이렇게 비슷해요? 한편으로는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 마티스가 평생에 걸쳐 노력한 결과가 겨우 원시 미술이라니. 미술에서 추상적 경향은 본격적으로 20세기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시 시대에 이미 추상 미술이 있었네요. 이전 영상에서 봤던 조선시대랑 이집트는 이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시기였네요. 이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더 발전한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역사는 직선으로 쭉 발전한다는 이런 생각을 진보사관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 기술과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미술을 보면 미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보한 걸로 보여요. 미술이 긴 시간을 삥 둘러 도착한 곳이 다시 원시 미술이네요. 이 두 그림의 경우 그림을 그린 이유나 목적이 다릅니다. 암각화는 기록적 측면이 강하고 반대로 마티스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그림을 그린 이유나 목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데서 어딘가 비슷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물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간략한 기호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상의 원인이 뭘까요? 인간은 어떨 때 추상을 할까요? 사전에서 추상을 찾아보면 여러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을 추출해서 파악하는 작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다양한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의 공통된 특징을 뽑아서 추출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작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여러 사과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뭔지 생각해보고 이 공통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상은 1차적으로 정신성이 커지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보편성이 남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런 추상 미술이 등장했다는 것은 신석기 사람들이 세상을 정신적으로 봤다는 걸 뜻합니다. 신석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를 신석기로 봅니다. 구석기까지는 수렵 채집을 했죠. 그러다 신석기가 되면서 인류가 불을 발견합니다. 불의 발견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경계예요. 인류가 불을 피울 줄 알게 되자 음식도 구워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언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게 되죠. 그러면서 기원전 7000년에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발생한 시점도 일반적으로 신석기로 봐요. 무리의 리더가 다양한 자연현상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해줘야 됐던 거죠. 수렵 채집과 다르게 농사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이런 패턴이 있죠. 신석기 사람들은 반복되는 상황에서 패턴을 발견했고 그걸 법칙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법칙이 뭘까요? 법칙이란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말하는데 신석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그 필연적 관계를 찾아낸 거죠. 법칙이라는 건 고도로 추상적인 사유작용입니다.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뛰어넘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현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법칙에는 현실 속 자잘한 것들이 가장 먼저 제거되고 핵심적인 뼈대만 남게 됩니다. 신석기 미술의 추상적 경향은 신석기인들이 내 눈에 보이는 변화무쌍한 물질 세계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사고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기호처럼 간략하면서도 사물의 핵심만 남겨놓는 이런 추상 미술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일무이한 들소가 아니라 그냥 들소 일반 한 마리로 봤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추상적 사고가 발달해서 이런 추상적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논리적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을 보면 중세에 비해 훨씬 사실적이고 생생하죠. 르네상스 시대는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한 논리대로라면 르네상스 시대에도 추상미술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술은 구석기처럼 사실적 미술이 발전했단 말이죠. 머리가 아프신가요? 이런 논리적 난점을 뒤로하고 우리는 신석기와 현대미술에서 추상적 경향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정신작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만 남겨놓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핵심적 요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추상은 정신작용이 많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미술을 보고 어딘가 정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은 현대미술과 신석기에 나타난 추상적 경향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술의 두 경향인 구상과 추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을 이해하는데 훨씬 깊은 시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